자, 그러면 이제 HBM4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 이제 또 엄청난 경쟁이 일어날 텐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선두를 잡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 어떤 거로 봐야 될까요? 일단 HBM3하고 4의 차이는 일단 채널 수가 2배 늘었고 그리고 인풋 아웃풋 핀도 이제 1024에서 2048로 늘었기 때문에 단일 칩에 이제 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제조의 난이도가 좀 올라갔습니다. 네. 그 부분의 수율을 좀 잘 잡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어쨌든 HBM4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도 좀 리딩하는 그런 공정을 통해서 고객들로부터 좀 일찍 좀 퀄리피케이션을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제 2월 달부터는 HBM4가 이제 공급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SK 하이닉스도 HBM4에 있어서도 기존 HBM3E에서 가졌던 그 어떻게 보면 1등 지위를 여전히 유지할 거라고 어제 또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양사 모두 이번에 특히 HBM3하고 3는 당연히 HBM 그 어떻게 보면 공급된 빗 기준의 그 점유율만 보더라도 하이닉스가 훨씬 높았거든요. 네. 근데 HBM4는 제가 봐도 삼성전자가 이제는 뭐 3에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체면이 옛날 같지는 않았지만 4에서는 상당 부분 과거의 명성을 회복할 것 같고 최소한 공급은 먼저 좀 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HBM4를 가면 올해 고객들 중에서 누가 구매를 할까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HBM4 수요가 HBM3보다 많을 것 같고요. 그 말은 엔비디아가 먼저 루빈 칩에 HBM4를 선제적으로 탑재해서 아마 시장을 만들 것 같고요.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CES에서 같은 날 두 분 다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젠슨왕이랑 리사 수가 키노트를 했는데 AMD 같은 경우에도 MI455 시리즈가 있습니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TSMC의 3나노에서 만드는 거고 루빈 같은 경우에도 TSMC의 3나노에서 만드는데 어쨌든 MI455 시리즈에도 HBM4가 들어가고요. 다만 AMD는 지금까지 주로 HBM을 삼성전자에 많이 의존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HBM4에 있어서도 AMD로 공급되는 물량의 상당 부분은 삼성전자가 공급하지 않을까. 종합해 보면 엔비디아 HBM4에 이번에 삼성이 좀 선제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뭐 늦지 않게 들어갈 거고 그리고 AMD HBM4에서는 삼성이 좀 상당히 좀 많이 공급할 거기 때문에 HBM4만 보면 삼성전자의 지위가 많이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진짜 1년 전, 1년 반 전 생각해보면 진짜 완전히 그 삼성전자의 약진이 두드러지네요. 어쨌든 마신상담한 것 같고요. 저희도 제가 방송 나와서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HBM은 4부터는 삼성이 그래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메모리는 좀 그래도 빨리 회복할 거라고 저희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대부분 안 봤지만, 네. 저희는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저희 예상보다 빨리 HBM4에서는 삼성이 좀 잘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그 마이크론도 그렇게 투자하고 여기서도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뭐 전년도보다는 좀 많이 한다. 뭐 요 정도 수준 가지고 메모리 그 다시 그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 이거는 나오지 않겠죠? 사실 뭐 지금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메모리 가격이 특히 이번 분기에 한 80에서 90% 아마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 예상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어제 저녁에 나온 그 스트랜드포스의 모바일 디램 가격을 보니까 90% 올랐더라고요. 엄청나네요. 1월 말에. 그러면 이걸 시장에서 그 정도까지 설령 누가 예상한다 한들 그거를 그렇게 반영은 안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반적인 상황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요. 그 말은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인데 뭐 이게 공급 능력이 증가해서 공급 과잉이 오기보다는 너무 가격이 오르면 구매 자체를 주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마트폰이든 PC, 수요가 줄을 노트북이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컨슈머 제품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기대를 안 합니다. 그냥 수요는 없어도 제품 가격은 오르는 거고 왜냐면 그만큼 안 만들 거니까. 반면에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우리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 그다음에 소버린 AI 그리고 스타게이트 그리고 GPU 에즈 서비스 이런 참여자들이 그 단기적인 원가 상승에 대해서 현재는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들의 투자가 숨고르기 들어갈 때 그때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숨고르기가 최소한 올 3분기까지는 안 고를 것 같고요. 네. 그냥 4분기 되면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쪽 관련해서는 뭐 계속해서 이거를 안 하면 기업의
미래가 없다고 대부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올해 내에 공급가잉의 징후는 안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우리 일반 PC 아니면 뭐 IT 쪽에 뭐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쪽의 그 범용 메모리 수요 이것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본 코스트라고 해서 원재료비 비중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게 이렇게 되면 너무 가파르게 그렇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다운그레이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메모리 스펙을 다운그레이드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소비자들이 폰을 안 바꿔버리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쪽은 그래서 일부 다운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 뭐 제조 자체를 신제품 계획을 좀 미루거나 사실 이런 동향들이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컨슈머 쪽은 분명히 안 좋을 건데 그 안 좋이는 게 요즘은 별로 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안 좋아도 가격은 오른다는 겁니다. 가격은 왜냐하면 이거를 안 만드니까. 왜냐하면 돈 되는 쪽에다가 웨이퍼를 할당하겠다. HBM이든 서버 디램이든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 LP DDR5X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예 서버 CPU에도 많이 탑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LP DDR5X를 서버에 탑재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엔비디아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오픈 AI까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그쪽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전체 그 D램에서 우리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과 관련된 그 매출 기준 수요를, 매출액 기준 수요를 보면 70%가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30%에서 수요가 없다 하더라도 PC, 뭐 스마트폰이든 금액 기준입니다. 참고로 물량 기준은 아니고요. 수요가 없다 하더라도 이쪽이 워낙 수요가 왕성하기 때문에 이쪽은 사실 수요는 없어도 가격은 올라가는 좀 약간은 좀 하여튼 디커플링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번에 SK 하이닉스에서 12조 뭐 자사주 소각 이런 나왔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은데 주주환원과 관련해서 이제 좀 달라지고 있다. 외부 평가가 있나요? 네. 외국인들의? 뭐 그런 평가가 이제 조금씩 더 확대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보더라도 이익이 좀 너무 우리 많이 과거의 나왔어요? 눈높이 대비해서 많이 나잖아요. 뭐 꼭 주주 환원도 당연히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또 직원들한테도 또 많은 또 보상을 또 약속도 했고 그리고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이제 좀 하면 좀 상생하고 또 기본적으로 주주든 아니면 종업원이든 그 생태계 있지 않습니까? 협력사든 이런 쪽이랑 좀 공유할 수 있는 좀 건전한 하여튼 그런 분위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그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거 보면은 시장에서는 되게 긍정적이고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행보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오늘 뭐 아침에 리포팅을 다 하고 방송에 지금 나왔지만 지금 뭐 주가가 끊임없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회사들은. 그리고 실적 좋은 것도 이제 대부분 알고는 있어요. 올해 실적 되게 좋을 거라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싸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다만 저는 이 정도 얘기 가지고 주가가 뭐 당연히 뭐 이거 다 아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지금은. 근데 저는 이번 1분기는 그래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1분기에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나? 8, 90% 올라버리면 직전 분기보다 그러면 이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 번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오르는 경우를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뭐 비용을 반영하더라도 이 정도로 가격이 오르면 이걸 뭐 숨길 수가 없을 겁니다. 분명히 기업 실적으로 그게 표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리포팅을 저도 1분기를 좀 공격적으로 추정은 했지만 제가 추정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말은 이렇게 가격 오르는 걸 아직 시장이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나 아니면 그렇죠. 왜냐면 이제까지 올랐다고만 생각했죠. 예, 그래서 이 정도 올랐을 때 마진의 변화에 대해서 또 시장에서 또 약간은 가소평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제 하반기부터 가격 상승은 둔화될 거고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저 PER에는 사는 거 아니다. 실적 좋을 때는 그만큼 좋은 거를 많이 반영한 거다. 그렇게 지금까지 저희는 그렇게 느껴왔죠. 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도 한 20% 오르는 건 몰라도 이렇게 8, 90% 오르는 거는 처음 경험하거든요. 그러게요. 1월 달에만 그렇게 올랐다는 건 진짜 그건 모바일 디램은 그렇고 나머지 제품들도 보면 서버, PC는 뭐 지금 100% 오른다는 얘기가 많아요. 지금 1분기에. 그 다음에 서버하고 모바일이 한 90% 오르고 HBM도 블렌디드 기준으로는 한 뭐 80% 정도 오를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픽 디램 같은 경우에도 한 70% 오르고 그래서 모든 세그먼트가 동시다발적으로 70에서 90% 이렇게 오르는 경우를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올랐을 때의 실적의 그 결과물과 그 다음에 정말 그 정도 오를 거라고 우리
모델링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뭐 타사연을 보고서는 잘 안 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번에 아무리 저희가 뭐 상반기에 좋고 하반기부터 둔화되고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상당 부분 반영한 거 아니냐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이번 1분기 실적까지는 한번 체크해보고 얼마만큼 또 성과가 났는지를 한번 좀 측정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대할 만하다 지금 모든 환경이.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뭐 저 PR에 팔고 그다음에 많이 올랐다 뭐 이런 논리도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이익이 빅점프했다면 그런 논리도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쉽게 안 꺾일 수 있다. 이 말을 제가 좀 약간 좀 복잡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